네, 대장동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 이 조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수사 대상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 공작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의혹의 핵심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치고 계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오동현 변호사 모시고 이번 논란의 전말과 그 배경 또 향후 파장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대선 때 그때 현장에서 네. 거기가 평택 맞아요. 네. 평택에서 네, 제가 네. 마주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오 변호사님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파란색 옷을 입고. 네, 그렇습니다. 대선 네. 뭐 이제 끝난 지 며칠 됐습니까? 한 16일, 네. 2주 2주 넘게 지나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좀 체감하고 계세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진짜 몸소 체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주가도 오르고 있고 네. 또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일단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좀 돌아가서 가족과 이제 지인들과 이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전에는 너무 다들 화가 나서 분노의 그러니까요. 거리로 나오고 그랬는데 잠도 못 자고. 네. 요즘에는 다 같이 그래도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뭐 네. 그렇다고 다들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한민국의 또 대한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더 또 코스피 아까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 거 얘기했지만은 코스피 뭐 기본 5천 간다고 또 장담하셨으니까 지금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주식 추경이 하시는 또 분들도 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추경이 또 되면은 또 경기도 맞습니다. 좋아질 거고 네. 민생 지원금도 네. 또 많이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네. 너무나 네. 좋은 또 그 시절을 맞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네. 잘못된 건 바로잡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네. 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나눌 그 말씀이 바로 네. 이 김용 전 이제 부원장 관련된 압수 이제 조서에 네.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다. 네. 이거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대한 문제고 네. 또 법적 차원에서 어떤 또 지적할 면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개략적으로.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항소심에서도 그 1심과 동일하게 네. 징역 5년을 선고해서 지금 구금되어 계시고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해자는 그 피고인 현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은 김용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네. 그리고 남욱 정민용 다 4명이잖아요. 알려진 바와 같이. 예.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입건되지도 않았고 조사받은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버젓이 조서에 이거는 증거 기록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법원에 주는 증거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희한하네요. 얘들 뭐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을 이재명으로 본 건지. 이재명 타겟을 정해놓고 아니 이런 게 이건 아닌가 김용 싶을 부원장의 정도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피의자 김용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뭐 피의자 뭐 유동규, 뭐 네. 정민용, 남욱 이렇다 하면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 4명은 피의자 맞으니까. 네. 근데 이재명을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그 시기도 지금 보시면 2022년 10월 13일이에요. 이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기 중요하다. 네. 저희가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피의자 네.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많이 아. 말씀하시. 이게 저희가 저는 이 자료들을 좀 예. 언제 이렇게 공개를 할까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권도 교체가 되고 또 검찰 개혁에 관한 법안도 이제 발의를 지금 준비 중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적기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개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전에부터 한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 와,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저희도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네. 이제 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검찰이 이렇게 말씀을 네, 맞습니다. 많이 하고 네. 계신데 네.
이게 압수조서의 피의자 명시라는 게 그럼 처음 보셨는데 네네네네. 이게 중요하니까 그 동안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피의자라는 예. 것은 사건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야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사 단계 또는 참고인이면은 네. 피의자하고는 완전히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건에서 지금 그 김용 부원장을 비롯한 4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사건은 일단은 법원의 그 검찰의 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기소로. 기소로 네, 아. 기소를 했잖아요. 했죠. 재판에 네, 넘겼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였다고 하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불기소 결정을 한다든지 뭔가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를 예, 해놨다면 예. 근데 뭐 내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네. 단순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처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정식 입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조서에 이름을 번듯이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아. 얘는 뭔가 얘들이 정말로 표적으로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네. 저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네. 검찰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네. 생각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게 골똘히 뭐 한 게 아닌가 싶기도 이재명 하고.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뭐 네. 측근인 이제 김용 김용 부원장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체포하고 네. 기소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의혹 제기한 유동규의 진술을 계속 변경시키면서 회유하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지 않았나. 네, 저희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합니다. 뭐 의심된다. 네,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조사, 그렇죠. 네, 네, 표적 네. 수사로 네, 네.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 맞습니다.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아까도 제가 예. 시기를 말씀드린 게 시기. 2022년 10월 13일이에요. 저 조서가. 그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원래 그 대장동 그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달 5월.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5월 10일부터. 그 전에 1기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는 별다른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나온 게. 그게 흐지부지 되던 사건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22년 7월경에 대장동 수사팀이 다 바뀝니다. 아하. 2기 팀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유동규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동규가 처음에는 끝까지 버텼어요. 네. 버텼다기보다 원래 기존 입장대로 아무런 입장대로. 문제가 일기 때 얘기했던 그렇죠. 그대로. 전달 뭐 금원을 전달한 바도 없고 뭐 그렇게 없다. 얘기를 했는데 2022년 9월 말경에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네. 이제 뭐 변호인 도움도 필요 없다. 예. 그냥 뭐 자기는 뭐 검찰하고 이렇게 해서 자 진술을 하겠다. 2002년 9월 말에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리고는 2022년 10월 8일에 유동규가 검찰 측 입장과 동의를 그는 자술서를 씁니다. 10월 8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술서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검찰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수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증거잖아요. 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금원을 전달했고 이 금원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10월 13일자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한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 19일에 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됩니다. 이제 유동규 입장이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 그 진술의 근거에서 그렇죠. 네. 체포되고 체포를 한다. 네. 그리고 체포되고 그 이후에 바로 유동규 남욱 등은 다 풀려납니다. 하. 이제 뭐 유동규가 계속해서 이제 검찰로부터 뭔가 혜택을 계속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때거든요. 자술서를 쓰고 나서부터. 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는 정진상 실장을 체포합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게 딱 측근들을 네. 하나하나. 네, 이거는 짜맞춘 각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뭐 그런 과정인데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네. 이 10월 13일자 압수조사의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저희 뭐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얘들 목표가 원래 이랬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네, 네,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그야말로 하나하나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그렇죠. 주저앉히기 맞습니다, 위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프로젝트 차원에서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4년 12.3 계엄 사태, 내란 사태 이후에 뭐 내란 사태 이후에 노상원의 수첩에 뭐 수거 대상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저희는 이 2022년 이 처음이 검난 이재명 대통령의 1차 수거 작전 시작이라고 저희는 그래 판단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검찰들이 검찰 예.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해서 전부 다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거 작전, 1차 수거 작전이 검사를 이용한 수거 작전이었다. 검찰권을 이용한.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재명 예. 대통령 별로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드러난 게 없잖아요. 뭐 기소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뭐 도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뭐 배임 정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고,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다 드러나는 증거에 의하면은 조작했고 뭔가 프레임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차 수거 작전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 1차 수거 작전이 보시겠네요.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12.3 계엄까지 내란 사태까지 갔다. 저희는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네. 정권 시작부터 내내 해왔지만 뭐 한동훈을 법무장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네. 털고 털어도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힘에 이제 붙여가지고 네,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은 계엄까지 내란까지 저지른 네, 상황까지 네, 왔다.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네. 완전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치 검찰들이 휘둘렀잖아요.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 다 앉히고 뭐 그렇죠. 전혀 뭐 상관없는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도 정부 요직에 다 검찰 출신들을 다 예. 앉히면서 뭔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당 인사, 그 당시에 야당 네. 인사,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와 조사, 기소 이렇게 네.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 왔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가량을 강하게 했지만 안 됐죠. 안 됐죠. 안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란 계엄까지 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네. 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점도 언급해 주신 게 정말 네, 참 네. 희한하게 그 그렇죠. 시점부터 해서 네, 네. 모든 게 다 이제 틀어지고 네, 바뀌고 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네, 사이에 네, 네, 네. 유동규나 뭐 다른 사람들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 네. 것이다. 회유 협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8일에 유동규가 자술서를 쓰고 나서 10월 네. 14일 이렇게 하면서 그 10월 13일 그날 그 유동규의 내연녀 박태선과 네. 불법적인 면담과 유동규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면담도 합니다. 이거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규는 수차례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일반적인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면담을 거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둘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기록이 안 남잖아요. 첨삭 지도를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야말로? 조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답 형식으로 해서 그게 다 그대로 사실대로 네. 본인이 말한 대로 말한 기재가 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그 면담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유동규와 그 박태선 내연녀 박태선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련자예요. 그런데도 그걸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해서 면담을 같이 진행했다는 거는 둘이 뭔가 말을 맞출 여지도 충분히 주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또 계속 앞으로 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유동규나 다른 관련자들의 조서에 실질적으로 대답한 내용을 임의로 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리되는 대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서라는 거는 정말로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 의무로서 사실을 밝혀내는 게 검사의 입장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떤 자신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질문을 했으면은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감한다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람 과정도 거치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기재된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네. 정확하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네. 인정 그 진정 성립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그런 과정인데 김용 본장이라든지 이제 검찰 측의 좀 불리한 진술들에 대해서는 조사에 담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좀 의도한 대로 그런 내용들만 조서에 담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서를 꾸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술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해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좀 정리를 해서 네, 좀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유동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네. 뭐 무죄, 뭐 불기소, 네, 그렇죠. 네. 형사책임 경감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네. 검찰과의 어떤 모종의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남아 있어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모든 국민들이 예. 이게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그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않고 있고 진행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뭐 11억 8천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검찰이 이 단계에서 벌써 했었으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추가 고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나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밝혀내야 된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밝혀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확히 드러내 주는 게 이제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돼 있는 그렇죠. 그 자체가 이게 그리고 드러내네요. 이 예. 부분이 모두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서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그 김종훈 기자님이 네, 저희가 중앙지검에 기사했습니다. 전화를 예. 해서 확인을 하셨대요. 확인했는데 네, 입장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해명이. 처음에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냥 뭐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명을 안 해왔다고 안 했다가 안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네. 뒤늦게 뭐 6시 반경에 뭐 전화가 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해명 자체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명 자체가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은 그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설명한 게 아하. 김용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유동규의 진술을 바탕으로 2022년 당시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건명을 기재한 것뿐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대략적인 사건명을 왜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를 합니까? 대략적인 사건명을 또 대략적인 사건명이 피의자 이재명. 그러니까 대략적인 사건명이 피의자 이재명 그것도 네. 압수적인 증거 기록이에요. 증거 기록이 어떻게 대략적인 사건명을 기록합니까? 이거는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와 있는데 네, 그걸 얘기해야지. 그럼 어떻게 대략적인 그건 내사 단계에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좀 이해는 좀 할 수 이해는 안 되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거나 했는데. 할 수 이거는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죠. 정식으로 수사를 그 김용 부원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그럼요. 유동규, 남욱, 정민용을 다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도 진행하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략적인 사건명을 피의자 이재명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기재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고. 예. 그런데다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유동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밝혀져 대선 자금을 네, 전달했다.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말씀드렸죠. 이때는 유동규의 자술서밖에 없던 단계였어요. 이게 정말 대선 자금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객관적인 뭔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금융 계좌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유동규 아니면 말만 그렇죠. 보고 유동규가 그냥. 얘기를 했으면은 김용 부원장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 명 진술만 하면 이게 이 사람 말이 한마디 이 자기 자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동규의 진술이 이 맞구나.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김용 이재명한테 전달됐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이거는 정치안보 위반이다. 자기들이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나요. 수사가 진행된 것도 없어요. 네. 전혀 진행된 것도 없고 9월 말경에 갑자기 유동규가 입장만 좀 변경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네. 10월 8일에 자술서 하나 쓴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네. 김용 이재명으로 갔다. 한번도 자기들이 이거 우리 원하는 그림이다. 이대로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략적인 사건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제가 해놓은 것 보기에는 같은데. 뭐 그렇다고 본인들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어제 그 변명을 보고 예. 중앙지검 입장을 보고 이거는 더 확신을 저는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뭐 자기들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그렇네요.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네요. 네. 아, 한국 차라리 그냥 오타라고 하든지. 네, 그러다 뭐 그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누가 뭐 실수했다고 네, 그런 네. 해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뭐 대략적인 사건명을 정식으로 사건 번호가 네. 있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대략적인 사건명을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왜 기재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말이 안 되고. 정말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검찰의 이제 개혁 과제가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이른바 회유 압박 논란까지 불거진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거고 무슨 일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되겠죠. 밝혀내야 되죠. 네, 이거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뭐 네.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바로 뭐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준비되고 하지만 그걸로 저는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3년간 그 정말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 검찰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뭐 정확하게 뭔가 정리가 돼야지 의혹이 해소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앞으로의 검찰 개혁 방안이라든지 검찰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단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 네. 개혁만 진행하자. 물론 진행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원인이 밝혀져야지 더 정확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만들어 네. 나가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3년간 있었던 이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예.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행태들이 이제 법적 책임을 네네, 그렇죠. 묻고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네. 진상 규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치 검찰 얘기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네. 정말 표적 수사 그렇죠. 네, 항상 네. 이재용만 보고 달려든 네, 그런 네. 검사들도 있고 또 한쪽은 김건희만 이제 봐주는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측사는 봐주는 그런 맞습니다. 검찰도 네. 있는데 이 두 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뭐 예.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조금씩 계속 밝혀지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밝혀질 게 왜 그동안 안 밝혀졌겠습니까? 안 밝힌 게 아니라 못 밝힌 게 아니라 자기들 묻은 거죠. 묻었네요. 묻은 거죠. 지금 녹취도 나오고 있고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4년 전에 네. 압수했다는 그러니까요. 이거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근데?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근데 그거를 묵힌 거죠, 완전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유동규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 자금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렇네. 판단을 해가지고 피해자 이재명으로 네, 기재해가면서 그때부터 측근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그게 재판하고 검찰인데.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건데 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가지고 주위 사람들 탈탈 털고 가족들 지인들 막 탈탈 털고 하는 게 자기들이 가장 이때까지 해왔던 그건데 네. 왜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좀 못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는 이렇게 그걸 비교가 믿고 되네요. 있었던 거고 예.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예, 불법적인 예. 행태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게 불법적인 행태를 비교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행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느 범죄 행위가 더 중요합니까 정말로? 아.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걸쳐가지고 지금 다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안 나오는 의혹들이 없잖아요 거의. 특검도 이제 하나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 이제? 3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죠. 다 피의자 주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네, 이런 과정 왜 지금 특검을 정권 교체되고 왜 특검이 그동안 왜 자기들이 계속해서 거부를 했고 정권 특검이 왜 시행되는지는 본인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 그 검찰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와 그런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으면은 네.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자, 이 검찰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네,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앞으로의 과제도 이제 분명해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보이는 네. 것 같고 검찰을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 네. 사실 김용현이 풀려나는 이런 모습도 보면은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말도 거 안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죠. 검찰이 네. 마음만 먹으면은 이른바 이제 별건이든 아니면 이번에 특검이 네, 얘기했던 네, 네. 그런 혐의 등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아니 할 수 있는 특검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검만 임명됐지 제대로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준비 단계잖아요. 지금. 준비 단계고 그런데도 지금 추가 기소해서 하잖아요. 의지가 있어. 의지가 있으면 검찰에서 이미 벌써 네. 지금 김용현이 10월 26일인가 그때 그 6월 26일인가 만기잖아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습니다. 이게 뻔뻔한 게 예. 법원에서 이제 그 조건부 보석을
하니까 김용현 의원은 안 나간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서로 나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김영호 네. 왜냐면 이제 10월 26일이 지나면은 6월 26일. 6월 26일이 예. 지나면은 자유민이 자기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주거 제한부터 해서 구치 받을 관련자들 예. 이렇게 뭐 만나지 말라 이런 제한들이 붙으니까 네. 자기는 그게 싫다 이거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윤석열하고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 이거잖아요 지금. 원래 이게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분들은 예.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그렇다고 싶어 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해서 예. 보석 결정이 됐을 때도 보석금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일반적인 그런 심리인데 네. 오히려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항고해가면서 다투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0월 26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그 동안에 6월 26일. 6월 26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그 동안에 지금 특검에서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저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빨리. 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윤명현이 좀 나와가지고 촉박한데. 윤석열하고 또 만나고 자기 부하들 만나고 하면서 네. 회유 안 할 거라는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게? 물론 뭐 보석 조건으로 제한 규정을 뒀지만 충분히 이거는 어떻게 회피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석으로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네, 버텨서 안 네.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자유의 몸인데 같이 맞습니다. 뭐 네. 둘이 이제 반바지 입고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보리안 먹고 뭐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그렇죠. 참 별의별 걱정이 다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또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어퍼컷하고 뭐 인사하고 뭐 그런 모습 보면 많이 분노하셨잖아요. 김용현도 나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또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본다고 하면은 예. 얼마나 지금 또 허탈감이 들고 분노하겠습니까 정말로. 네. 이거는 막아야 돼. 저번에 네, 뭐 네. 집회해 보니까 용현떡 돌리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네. 안에서 뭐 이거는 메시지 내고 예. 지금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내란 특검이 지금 네, 빠르게 대응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네. 이게 꼭 26일 전에 네네. 구속 영장 발부돼서 다시 구속이 되는 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까지도 빨리 다시 구속이 돼야 됩니다. 체포되고 네, 구속돼야 네, 되는 네, 수준으로 네, 가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네. 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도 지금 입원한 상태에 나와 네, 있으니까 네, 네. 특검이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국민들이 우려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수사는 아마 뭐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음. 지금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지금 특검부까지도 다 지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김건희에 대해서도 바로 진짜 그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건희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말. 그동안 해온 걸 봤을 때는 네. 모든 행태 하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었잖아요. 설마 한 게 다 현실이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짓, 더 뛰어넘는 네. 짓들도 서슴지 않게 해왔던 게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이게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도 빨리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 신병. 김건희가 비아폰 쓰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정말. 네,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도. 네. 네. 참 이 김건희 문제까지 참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진 그렇죠.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지만 네, 네, 네. 한켠에는 아직 안 끝났다는 생각은 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은 예. 정권 교체되고 했지만 정말로 내란 세력들이 다 척결을 해야지만 내란이 진정하게 종식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계속해서 마무리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놓을 수 없는데 네,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저희 피의자 이재명에 돼 있던 이 네, 부분 네, 돌아오게 네, 되면 네, 우리 오동윤 변호사가 제 앞장서서 네, 네,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사안을 계속 파헤치고 계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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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부분을 또 지적하고 대응하시고 네, 어떤 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끌어내실지 앞으로 계획도 네, 좀 네. 궁금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예. 바와 같이 저희는 그 동안의 3년간의 2년 6개월간의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런 수사 과정의 불법적인 행태라든지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네. 참고인을 회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영학의 의견서에서도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제시하고 한 게 자기 정영 의견서에서 나오고 예, 의견서에 그리고 들어있고 본인 의견서에서도 본인이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계속해서 불러서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너무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저소리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을 했다고 현세 기재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그게 검찰이 이때까지 불법적인 행태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조서에 정확하게 담아야 되는 부분들은 담지 않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들로만 조서를 작성한 부분들도 그 다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그 부분들,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밝혀내면서 네. 지난 정권에서 정치 검찰들이 불법적인 행태들을 계속해서 제가 추적하고 밝혀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검찰과 맞서는 게 사실 쉽지 네, 않은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오동훈 변호사? 아니 뭐 또 이제는 이런데 오히려 뭐 어려울까 이제는 더 예. 많은 더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게 좀 더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저희가 2023년 10월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정점,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점일 때 네. 제가 처음 2023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위에 다들 마음속으로만 응원한다고 하시고 네, 그래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제는- 하는 분들이 같이 예. 같이 뭐 이렇게 어깨동무에서 걸어 나가 주시고 힘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얘들은 무조건 뭔가 개혁하고 또 얘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는 무조건 밝혀내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조금씩 더 힘이 돼서 더 잘 진행될 거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네, 네. 계시고요. 네, 네. 또 힘내라는 말씀을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네. 다음에 네.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네, 네, 또 네. 오셔가지고 이 네. 검찰의 잘못된 행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네, 겨냥했던 이 표적 수사의 증거들 네, 하나하나 네. 보면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현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